2026년 3월 7일 새벽 3시 17분 카타르 북동부 해안 라스라판 산업도시.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책임지던 이 거대한 강철 도시에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집니다. 복구까지 최소 5년.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지구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서울 코스피는 전일 대비 8.3% 폭락했습니다. 타이베이, 싱가포르, 방콕, 아시아 전역의 에너지 수입국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각, 뉴욕 월스트리트는 달랐습니다. 체니에르 에너지 주가 장 시작 30분 만에 19% 급등. 벤처 글로벌 LNG 52주 신고가 경신. 록히드 마틴과 RTX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릅니다. 누군가에게 이 새벽은 비극이었고 누군가에게 이 새벽은 세기의 잭팟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지켜주겠다던 나라가 어떻게 동맹의 파멸을 가장 정교하게 수익화했는가? 그리고 수십 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순위파 왕정들이 왜 지금 베이징과 모스크바로 절박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부의 대이동과 배신의 서사시.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에너지 흡혈귀가 된 미국. 동맹의 비극은 미국의 수익이다. 카타르가 무너지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0%를 카타르에서 조달했습니다. 일본은 15%, 대만은 20%에 달했습니다. 카타르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는 어디로 갑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미국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라스라판 폭발 직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말 뒤에 붙어온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JKM 스팟 가격, 즉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폭발 당일 기준 MMBtu 100만 BTU당 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72시간 후 JKM은 3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미국이 체결한 긴급 공급 계약의 단가는 평균 42달러. 카타르 장기 계약 단가의 무려 3.2배였습니다. 미국은 불을 끌어온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난 옆집의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비싼 침대값을 청구하는 장사꾼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체니에르 에너지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0% 폭등했습니다. 벤처 글로벌은 IPO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셰일 가스 생산업체들은 설비 증설에 속도를 올립니다. 카타르가 비워준 5년이라는 시간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황금의 런웨이가 되었습니다. 구조는 더 교묘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가스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팝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우산을 임대하는 겁니다. 에너지 인질. 이 불편한 단어가 2026년 아시아 외교가의 은밀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셰일 혁명이 완성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중동이 아닌 미국의 퍼미언 분지와 멕시코만 연안으로 제2장 죽음의 배당금, 방산 주주들의 축제. 전쟁이 길어질수록 부유해지는 사람들. 전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전쟁으로 배당금을 받는 사람. 2026년 1분기 록히드 마틴의 수주 잔고는 18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RTX-9 레이시언의 미사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선에서 소모되는 패트리엇 미사일
에이테킴스, 정밀 유도 폭탄들. 소모될수록 재주문이 들어옵니다. 전쟁은 이들에게 세계 최대의 실전 테스트장이자 가장 확실한 영업 카탈로그입니다.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2026년 1분기에만 자사주 매입에 28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RTX는 분기 배당을 전년 대비 12% 인상했습니다. 막대한 전쟁 특수로 쌓인 현금이 기술 개발이나 인력 투자로 가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주머니로 직행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전쟁이 왜 멈추지 않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내 방산위원회 소속 의원 38명 중 31명이 주요 방산 기업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블라인드 트러스트, 배우자명의 계좌, 간접 보유 구조를 통해서입니다. 무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손이 그 예산의 수혜기업 주주의 손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더 노골적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내부 메모에서 중동 갈등의 장기화는 방산 섹터의 구조적 재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썼습니다. 장기화가 목표가 되는 세계. 누군가에게는 지옥인 전쟁터가, 월스트리트의 누군가에게는 매 분기 배당금이 들어오는 정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은 중동의 피입니다. 제3장 버림받은 순위파와 깨진 안보 신뢰. 우리는 소모품이었나? 카타르에는 세계 최대 미군 전진 기지 중 하나인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합니다. 중앙사령부 전진본부입니다. 중동의 모든 전선을 지휘하는 심장부입니다. 그 기지가 있는 나라의 LNG 터미널이 불탔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하나, 그리고 침묵. 카타르 왕실의 한 고위 관료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군에게 땅을 내줬습니다. 연료를 댔습니다. 정치적 커버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받던 날 밤, 워싱턴은 뉴욕 증시 프리마켓 반응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각성은 더 근본적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MBS는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이 완성되는 순간 사우디 원유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과거 석유-안보 동맹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달러로 원유를 팔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자국산 LNG와 셰일 오일을 팔면서 오히려 사우디와 에너지 시장에서 정면 경쟁합니다. 보호자가 경쟁자로 변했습니다. UAE의 외교 노선 변화를 보십시오. 아부다비는 2025년 중국 화웨이와의 오지 인프라 계약을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조용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순위파 왕정들이 느끼는 배신감에는 종교적 층위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의 갈등을 활용해 순위파를 최전선 방패막이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정작 가장 큰 수익은 미국 본토에서 챙겼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페트로달러 동맹. 그 계약서가 지금 조용히 불타고 있습니다. 순위파 왕정들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각성입니다. 제4장 대전환, 탈달러와 동방으로의 행진. 베이징과 모스크바로 향하는 발걸음. 역사의 대전환은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숫자의 이동으로 옵니다. 2026년 1분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처음으로 18%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대였습니다. 카타르는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CNOOC와의 장기 계약에 위안화 결제 조항을 공식 삽입했습니다. 페트로달러. 1974년 이후 세계 금융 질서의 근간이었던 이 체제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달러를 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금융 체제를 전략 무기로 씁니다. SWIFT 배제는 이제
외교적 핵폭탄입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맞았고 이란이 수십 년째 맞고 있습니다. 순위파 왕정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보험입니다. 러시아와의 연대는 더 전략적입니다. 표면상 순위파와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피를 나눈 적입니다. 그러나 2026년의 지정학은 이념보다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서방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미국에 배신당한 순위파는 에너지 생산국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새로운 카르텔을 구상합니다. OPEC의 감산공조는 이미 그 전초전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달러 표시 원유 거래 자체를 흔들 대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합니다. 중국은 가장 영리하게 이 판을 읽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 때 중국은 항만을 짓고 철도를 깔았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할 때 중국은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중국 건설사가 대거 참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위파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BRICS 확대 구조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총 대신 돈을 가져오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페트로달러의 시대가 저물면 무엇이 옵니까? 달러 패권의 약화, 미국 국채 수요 감소, 연준의 금리 정책 영향력 축소. 이것은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로 표시된 모든 자산을 가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부의 지도가 바뀌는 자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중동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미국 중심의 에너지, 달러, 안보 동맹이라는 낡은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 해체의 비용은 카타르의 잿더미와 순위파의 배신감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텍사스의 셰일 생산자와 코네티컷의 방산 주주들이 조용히 챙기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수혜자는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2부의 대이동이 만들어내는 물결 위에서 당신의 자산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침몰하는 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선박의 선상에 있습니까?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페트로달러 붕괴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체 자산과 지정학적 수혜 섹터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